네, 잘 쉬셨습니까? 네, 이것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그 시민교육의 개념,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개념을 잘 아시고 시민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교육방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잘 이해하시고 정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고요. 동등한 권리를 소지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또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 평등한 시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될 것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적인 덕목을 소지한 시민이 상업을 보호하고 또 정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각각의 어떤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가 공적인 덕목을 발휘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적 덕목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징벌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법개혁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 나쁜 짓 해도 별로 죄를 받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적 덕목을 누가 지키겠어요. 이런 것들. 자, 해겔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토크빌은 시민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의체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또 경제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 사회를 그람시나 하버머스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국가 권력과 시장 경제 위협으로부터 민주적인 공공 영역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 시민사회가 건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또 공동의 선, 전통, 사회적 실천을 위한 학습, 공동체 학습 이런 것을 주장한 샌들이나 이 마틴 발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시민교육의 개념. 이거는 이제 제가 독일에 있는 책들을 보고 좀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스스로 논문을 쓰실 때는 시민교육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시민교육을 이렇게 보고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조작적인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 방법은 봉사학습, 자원봉사를 많이 하라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감을 소지한 자발적인 참여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치의식도 기르고 또 비판의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봉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비판 정신이 확대가 되고 또 정치의식도 갖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노숙자, 빈민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의를 한 경우가 있죠. 자, 이 클레멘트 코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뭐 이렇게 지식 채널에 교육의 험한 힘 이런 거 쳐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숙자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시켰더니 자아 존중감을 찾게 되었다.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공동체의 이론으로 자기도 뭔가 좋은 덕목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노숙자에서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 신문교육을 활용하여서 우리는 비판력이라든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사회를 보는 안목을 향상시킨다. 공공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뭐 리더십을 함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첫 번째 봉사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클레멘트의 인문학은 가난의 근원적인 문제라든가 또 돈에 지배되는 사회 시스템과 맞는 그 물질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자아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나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의식을 갖게 될 때 결국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클레멘트의 인문학을 들여다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자립을 많이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노숙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클레멘트 인문학을 이야기한 사람이 이 얼 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도 나도 그 플라토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주고,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 것이 이제 클레멘트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얼쇼리에 이것을 들여다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노숙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한 교육 방법이 가장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가 그 독일 아이헨도르프 중고등학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아이들이 또 이 저소득 계층의 이 빈곤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떻게 좋은 학교가 됐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간에도 1919년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헌법에 사회의 공동체성과 인간의 인간다운 생존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은 실제로는 이제 모든 나라가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을 가다듬는 과정 속에서 모든 나라의 기초 헌법의 기본 정신이 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자, 모두가 인간다운 생존권을 좀 보장하자라는 것이 중시가 되었고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국가가 성인들의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민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가 되었고요. 교양교육, 시민교육, 문화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자, 삶과 노동이 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성인의 인성개발 중시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뭐 박사방인가요? 뭐 이러한 뭐 N번방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뭐 집을 떠난 가출 소년들, 학교 밖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었고, 또 이제 힘이 있는 뭐 이제 남성들이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깊게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러한 것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평생 교육 방법에서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각 개인들의 인성을 개발하고 이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교육 중에 하나가 이게 교양교육입니다. 교양교육. 자, 내가 공부를 했고, 대한민국의 70%가 대학을 나오는데, 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내가 그런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는 그런 교양인을 많이 만들어낼 때 결국은 시민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독일의 어떤 교육 공동체의 개념은 교육 자체에 따른 주 학교법에 명시된 학교 공동체의 내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919년도에 독일에서 그 우수 학교상을 받은 아이헨도르프, 제가 중고등학교를 소개할 것인데요. 이 학교는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적 문화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자, 독일에서도 매년 20개의 학교를 뽑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이렇게 상을 줘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가 이 상을 받으려고 몇 년씩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주가 선발을 해갖고 이제 연방에다가 이렇게 이 학교를 추천을 하는데, 2019년도에 바이에른 주에서 유일하게 이 학교가 추천을 받았고, 이 학교는 결국은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이 잘 된다, 시민 교육이 잘 된다 이럴 때 굉장히 독일을 사례로 많이 듭니다.
그러나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 갔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1920년도에 독일에 교육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잘 교육을 시켜야지 이들이 좋은 근로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60쯤 되면 사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진보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진보 자유주의 정신을 심어주게 되었고 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강한 연대감을 심어주었어요. 특히 이때 이 비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혁명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학교 혁신, 청소년 문화운동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아주 그냥 진보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 사회 변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당시에 그 테오도르 리트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협동하는 이런 세 가지 덕목을 시민교육의 원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당시에 이 비커스도르프의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덕체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거 이외에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영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활동이에요. 야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존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뭐 여기에 보면은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함께 뭐 농촌 봉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이러한 학교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학교에는 아직도 이런 공동체 자원봉사가 있어서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나무 심기를 학교에서 다 같이 숲에 가갖고 나무를 다 심게 합니다.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독일에서 중학교 2학년을 보내는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한 번씩 체험해보는 환경교육이고 나무 심기 운동, 어떤 자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이런 기회가 되죠. 자, 이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천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헨도르프는 실제로 학교, 학생, 학부모 활동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활동으로 묶어가지고 학생들 지원을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류계층의 여성들 있잖아요.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활동을, 학부모 활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클럽 활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중학교 좀 아이들이 가면은 정규 수업 이외에 클럽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이라서 야, 우리끼리 조금 시를 쓰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야, 우리는 연극을 좀 해보자. 우리 음악을 해보자. 자, 우리는 야, 수학 교육, 자, 우리끼리 좀 해보자. 해갖고서는 다양한 학교 클럽 활동을 자기 주도 학습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안가지망을 실천하는 인간을 양성하자. 요것이 결국은 성인이 되었을 때 시민교육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학교 교육 공동체 활동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 입학식에는 여기에 이 레인보우 같은 요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선생님들이에요. 각 학생들이 모두가 이 우산 밑으로 지나다니게 하면서 모든 학교의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입학을 개별적으로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아이가 선생님들에게는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체험하도록 하고요.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 서커스를 많이 시켜요, 일부.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에게 한발 자전거 타는 거 그 의무화돼 있어요. 자전거를 두 발로 타는 거는 쉬워요.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한발 자전거를 타는 거는 몸에 이 완벽한 균형이 요구가 되는데
발도르프 학교 학생은 다 그걸 누구나 타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면 엄청나게 다 잘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가 여름방학 때 학습 부진화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교육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가 예전에 많이 갔던 곳이고요. 대표적으로 쾰른이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학교 교육법 중에 교육의 목표는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은 시민교육이 참 잘 돼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3항에는 학부모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학부모는 교육의 목표인 시민의식을 모든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도 반드시 협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은 개별 교육이에요. 집단 교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감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간을 양성해낸다. 공동체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업 중에 이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잖아요. 여기에서 시민교육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애가 그 독일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누구 야단치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누구 제일 많이 야단치니?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장애인들 흉보면은 그날을 그냥 하루 종일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깜지를 쓰고 그 반성을 해야 된대요. 나는 장애도 없는데 장애를 가진 불쌍한 아이를 내가 놀리고 약 올리고 흉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루 종일 지도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한 아이들, 약자들 그 흉내내고 놀리고 이러는 건 절대로 학교 다닐 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못하고 뭐 성적이 안 좋고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보상교육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3조, 4조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는 다른 건 그건 것 같아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자, 교사들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지원해야 돼요. 학부모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 아이헨도로프 중고등학교는 통합학교였어요. 이 학교에는 어떤 아이들만 오냐 하면은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만 오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 자, 독일이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어갖고 40개의 국적을 가진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40개 국적을 가진 학생이 재학하는 데는 저는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0개 국적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김나지움이나 레아슐레라고 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10년간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는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10%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 소위 말해 질이 낮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15년도에 이 학교에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이 교장 자체가 이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교사, 학부모, 학생을 설득해서 우리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라고 교육 목표를 세우고 19년도 쭉 노력을 했더니 학생의 65%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이 이 성과를 보세요. 10%만이 진학했는데 대학 합쳐갖고 65%가 진학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뭔가 나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 목표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역사회가 다양한 교육단체들과 네트워크하면서 협동을 하고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꿈을 찾아가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 혁신은 이런 거였어요. 참여하는 수업으로 만들자. 스스로 배우는 사무실로 만들자. 수학 교실을 운영을 하자. 인성교육, 책임감이라고 하는 시민의 의무를 가르쳤고요.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성을 했고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전일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핵심 영역은 기술, 테크닉, 그 다음에 경제, 사회학 이런 교육을 가르쳤고요. 직업 역량을 개발하는 각자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 모든 학생의 행복을 보장하자. 안전과 돌봄을 보장하자. 학생, 동료, 교사 간의 상호 존중을 하자. 또 학교 평의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학급에서 홈룸을 통해서 만들어 해결해 나가도록 했어요. 홈룸. 자, 학교 평의회는 각 그 학급에서 만들도록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시민 민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학생이 공동체 구성원임을 느끼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학교 평의회를 만들어 갖고 아이들에게 모두 다 그 직위를 줬어요. 너는 기록자, 너는 뭐 시간 관리자.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기의 어떤 역할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 내가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의장을 뽑고 시간 관리사, 누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체크하도록 했고 평의회 감독관은 이 평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담임교사도 이 평의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관찰하고 조언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분배를 하고 학생들 모두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지역 교육 유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은 교양 시민이 되자, 책임감을 갖자, 그리고 직업 역량을 기르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직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업 교육 여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교육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든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의 축구협회랑 이렇게 MOU를 맺어갖고 아이들에게 한참 청소년들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폭력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그 뭐 이 정신과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축구협회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여자아이들도 뭐 댄스 교육이라든가 이 청소년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는 교육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학교 교육 공동체는 이거는 이제 아이헨도르프는 특별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일의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특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국가 책임 교육의 원칙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보장을 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권 이런 것들을 학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지역의 교육 유관 기관들과 협동하면서 개별 학생의 학력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학교 교육 속에서 함양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민주시민 교육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민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민 교육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요나스라고 하는 학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는 성인 교육의 예방적인 측면, 이것을 책임 있는 윤리, 책임 있는 교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시민사회에 관한 운동은 1970년대부터 활성화되었고요. 결국은 시민사회란 부패, 타락, 억압이죠, 억압. 억압하는
전제성과 대비되는 정중하고 세련된 문명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는 모두가 퍼블릭 스피리트, 공공정신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시민성은 자발성과 참여의식이 원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교육의 다양한 교육의 방법은 이제 지식생산 공작소와 같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 이 학교의 문제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은 학부모, 교장, 학생들, 교사가 합쳐서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개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수업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시민교육이 무엇인가, 또 시민교육의 개념은 무엇인가. 시민교육을 하려면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의무교육에서부터 그런 것이 강조가 되어야지 성인교육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